지난 5일 필리핀 팔라완 섬 근처 남중국해. 거대한 중국 해안 경비정이 필리핀 해안경비대 보급선을 향해 물대포를 쏩니다. 보급선 옆에 바짝 붙어 위협하며 중국 영해에 침입했으니 나가라고 요구합니다. SBS 인터뷰에 응한 제이 타리엘라 필리핀 해안경비대 대변인은 물대포 발사뿐 아니라 지난 2월에는 중국 경비정이 군사용 레이저를 비춰 필리핀 대원들이 일시적으로 실명 현상을 겪기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They want to intimidate the Philippine Coast Guard. They want to prevent the Philippine Coast Guard from escorting the supply ships. 필리핀 어부들이 중국 경비정에 쫓겨나는 일이 더 잦아졌다고 말했습니다. They themselves have experienced that kind of harassment from the West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sing China Coast Guard and. 중국은 지난 1995년부터 필리핀 팔라완 섬에서 멀지 않은 미스치프 암초에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필리핀은 근처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미국의 폐군함을 고의로 좌초시킨 다음 해병대를 주둔시키며 맞섰습니다. 물대포를 맞은 보급선은 이 해병대원들을 위한 보급품을 싣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 20개, 스프레틀리 군도에 7개의 암초를 군사기지로 만들었습니다. 남중국해는 주변국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중국은 인공섬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 경계선을 들며 남중국해의 80% 이상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이런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If we're going to allow China to claim that they have a legitimate and valid claim over the Nine Dash Line, South Korea, Japan, and the entire ASEAN countries will all be affected. 이 내용 단독 인터뷰한 김수영 통일외교팀장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남중국해가 우리나라한테는 좀 지리적으로는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곳의 긴장감이 그럼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남중국해 하면 우리와는 좀 먼 바다다 이런 인상이 강한데요. 사실 이곳이 유라시아 해상 항로의 핵심 지역입니다. 전 세계 해상교통량의 3분의 1 그리고 화물 적재 상선의 절반 이상이 이곳을 지납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도 엄청난데요.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이 상품 수출입로 확보를 위해 이곳을 양보할 수 없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곳을 잃으면 아시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도 무관할 수 없겠죠.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수입하는 에너지 상당량이 이 지역을 통과합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모든 화석 연료를 다 수입하고 있는데 지금 석유 수입의 한 거의 70% 가까이 그리고 천연저 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 50% 가까이 정도를 남중국해를 통해서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남중국해는 우리가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보다 이제 한미일 체제에 보다 공고히 편입돼서 이런 중국과 반대로 좀 멀어지는 게 이게 과연 우리의 국익에 맞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남중국해가 이렇게 우리와 밀접하게 엮여 있기는 하지만 필리핀에 군사기지가 있는 미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가까이 오키나와가 있는 일본만큼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한국도 신냉전의 한복판에 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균형 외교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나라가 중국을 직접 거론하면서 비판하는 건 그동안 자주 볼 수 없었던 일이기도 하죠. 중국과는 그만큼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정세가 매우 불안한 남중국해, 타이완 해협에서 미중의 갈등이 임계점을 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미일로 엮여있는 우리도 인도태평양 질서 변화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였습니다. 원색적인 비난 표현은 없었지만 이례적으로 길게 안보와 경제 등 다방면에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对中方进行抹黑攻击，粗暴干涉中国内政。 아태 지역에서 분열과 대립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타이완 문제는 순전히 내정이고 중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도 주장했습니다. 但绝不接受任何人、任何势力
打着和平的幌子干涉中国内政。 중국의 남중국해 불법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논쟁 여지 없는 중국의 주권이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한미일 정상들이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연합훈련 등 대북 공조를 강화한 데 대해선 진영 대결의 위험을 높일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가 이른바 사드 산불 위배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한국 측과 소통하고 있고 적절히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영 매체는 한일 양국을 콕 집어서 중국과의 경제와 무역 협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거라고 거들었습니다. 한미일 공조에 맞서 북중러는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이후 막혔던 북한 고려항공의 평양 베이징 여객 노선 재개를 승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또 남아공 브릭스 회의에 직접 참석해 서방에 맞서 우군 확보에 힘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